스마트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딸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건 공부를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모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세 딸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건 차가운 땅 위에 나란히 쓰러진 세 자매였습니다. 16살, 14살, 12살. 그리고 그 옆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랑이야. 오늘은 2026년 2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지브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세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맏딸 프리아는 16살, 둘째 아누는 14살, 막내 미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보는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SNS 하고.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세 자매가 빠져든 건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의 세계였습니다. 세 자매는 자기들끼리 한국어 이름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SNS 계정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프리아는 자신을 민지라고 불렀고 아누는 수아, 막내 미나는 하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들의 SNS 피드는 온통 한국으로 가득했습니다. K-팝 아이돌 사진, 한국 드라마 장면들, 한국 음식 사진, 한국어로 쓴 게시글들. 인도에 살면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K-팝 팬덤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특히 빠져든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어요. 잠깐 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은 세 자매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매일 접속을 유도했고 미션을 주고 보상을 주고 또 다른 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게임 전문가들은 무한 보상 루프라고 부릅니다.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끊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죠. 세 자매는 밥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터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이 사람이 어른인지 또래 학생인지 혹은 여러 명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마스터는 세 자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 마스터는 세 자매를 특별하게 대해줬습니다. 게임 안에서 아낌없이 도와줬고 칭찬을 퍼부었고 너희는 다른 애들과 달라. 너희는 특별해라고 했습니다. 12살, 14살, 16살 소녀들에게 그런 말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마스터와의 관계는 게임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으로 이어졌고 개인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세 자매는 마스터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마스터는 항상 들어줬습니다. 항상 이해해줬습니다. 항상 세 자매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스터는 챌린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밥 한 끼 안 먹기, 밤새 게임하기, 부모님 몰래 밖에 나가보기. 세 자매는 그걸 일종의 게임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마스터가 시키는 걸 하면 칭찬이 쏟아졌으니까요. 챌린지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세 자매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스터와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현실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라지브가 이상함을 눈치챈 건 성적표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세 딸의 성적이 한 학기 만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이 수업 중에도 몽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다는 증거였죠. 라지브는 딸들의 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충전기, 이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 새벽 3시에도 켜져 있는 화면. 그는 처음에 타일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게임은 끊어야 한다. 이건 내 미래를 망친다. 세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맏딸 프리아가 결석이 잦아진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안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미나는 아예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지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상담사를 불렀고 게임 중독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라지브는 세 딸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린다. 스마트폰은 내가 보관하겠다. 공부에 집중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돌려주겠다. 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지브는 그것을 순순한 수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 자매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빼앗긴 그날 밤 세 자매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겨진 흔적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자매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문장들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이름, 게임 속 캐릭터들의 이름, 그리고 마스터가 했던 말들의 조각들. 그리고 유서. 유서는 세 자매가 각각 따로 썼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랑이야. 다음 날 아침 라지브는 세 딸의 방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밖에서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이 이야기를 최우선 뉴스로 다뤘습니다. SNS에서는 하루 만에 관련 해시태그가 수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인도에서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 뉴스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 자매를 이렇게 만든 건가? 일부 사람들은 K- 콘텐츠를 탓했습니다. 한국 게임, 한국 드라마, K-팝이 새 아이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 문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과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K-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마스터라는 존재, 즉 온라인 조종자의 문제이고 디지털 중독의 문제이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온라인 세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실제로 마스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조종하는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팬 카페, 익명 채팅방 이런 공간 안에서 어른인 척, 친구인 척, 조력자인 척 하면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합니다. 칭찬하고 이해하고 편들어줍니다. 그러다 점점 통제를 시작합니다. 부모를 멀리하게 만들고 현실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세 자매가 걸려든 것이 바로 그 덫이었습니다. 인도 경찰은 마스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세 자매의 디지털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마스터는 VPN을 사용했고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접속한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게임 회사에 서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한국 회사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과도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폴까지 나섰습니다. 세 자매의 채팅 기록이 복구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스터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이해해. 너희가 진짜 살아야 할 곳은 여기야. 현실 세계가 아니야.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심리학자들은 이 메시지들을 분석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심리 조종입니다. 아이들의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조작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마스터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필리핀, 나이지리아, 터키 나라는 달라도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익명의 존재. 그리고 서서히 현실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이 사건은 단지 인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도 긴급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른인 척, 이해해주는 척 접근하면서 아이의 부모와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즉각 경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부모가 알아야 한다는 것. 단 감시가 아니라 대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하지만 이 사건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아이가 나쁜 아이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라지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들의 성적을 걱정했고 상담사를 찾아갔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고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사회도 제도도 아직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자매가 사랑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는 눈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12살이든 40살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2026년 2월 뉴델리의 어느 아파트. 아버지 라지브는 지금도 매일 세 딸의 방을 청소합니다. 벽에는 K-팝 아이돌의 포스터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반쯤 펼쳐진 채 놓여 있습니다. 딸들이 직접 만든 한국식 이름이 적힌 노트도 있습니다. 라지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아이들이었을 뿐입니다. 꿈을 꾸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던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끊겼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꿈이 아름답게 이어지려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